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에는 혈육의 끈이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거실. 62세 박영자가 웨딩드레스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30대 남성 민호가 성큼성큼 들어온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민호야, 너 어떻게 해? 영자가 당황한다. 어머니가 재혼하신 걸 축하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순간 영자의 새로운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도 제 몫입니다. 민호가 냉정하게 말한다. 뭐라고? 영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외친다. 62세에 찾은 행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1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영자 씨는 남편을 잃고 10년 동안 홀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빈 침대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며 잠들곤 했습니다. 자식인 민호와는 5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아파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영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실버 요가 교실에서 만난 강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 정도였지만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강석 역시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었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연락도 뜸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영자가 60대 중반의 남성 강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영자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강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영자는 마음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 민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벌써 5년째 연락도 안 하는데. 강석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이야 자기 삶이 바쁘겠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이해해 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제가 외롭지 않게 지내는 걸 오히려 다행스러워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영자에게는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소소한 행복들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강석 역시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해져 가던 마음에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2개월 전 작은 웨딩홀에서 영자와 강석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자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외로운 노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요. 강석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증인으로는 복지관 친구들 몇 명과 강석의 조카가 참석했습니다. 영자는 민호에게 연락해 보려 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서로 고집을 부리며 지낸 시간이 너무 길었고 갑자기 재혼한다고 연락하기에는 어색했습니다. 강석은 영자의 마음을 이해하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신혼여행 대신 강석의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죠. 영자는 자신의 작은 원룸을 정리하고
강석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석은 영자를 위해 방 하나를 서재로 꾸며주었고 영자는 강석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배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거실에서 민호가 소파에 앉아 영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신 거 기억하세요? 민호가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갑작스런 민호의 등장과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절반은 저에게, 절반은 어머니에게 남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상황이 달라지죠. 민호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영자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 병원 침대에서 영자의 남편 박정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재산은 반씩 나눠 가져.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재혼하게 된다면. 그때 영자는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영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들어봐. 만약 당신이 재혼한다면 내 재산은 모두 민호에게 돌아가도록 해두겠어. 새 가정에서 내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 원하지 않거든. 그때 영자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영자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유언장은 공증도 받지 않았고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자는 남편의 말이 단순한 유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몰래 만드신 거죠. 민호가 차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를 여는 소리조차 영자에게는 운명을 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버지의 공정증서 유언장입니다. 재혼 시 전 재산을 아들인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죠. 민호가 서류를 영자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럴 수가. 영자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확실히 남편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공증사무소의 직인까지 선명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강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장본계. 아, 누구세요? 강석이 민호를 보며 멈췄습니다. 강석의 손에는 영자가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거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위해 정성스럽게 장을 본 것이었는데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의 아들 민호입니다. 민호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자 씨한테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강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강석은 영자로부터 아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서 제 얘기를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5년째 연락을 안 하고 지냈거든요. 민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강석은 민호의 차가운 말투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민호야, 그만. 영자가 민호를 말리려 했지만 민호는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죠? 유언장에 따르면 이것도 제 것입니다.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강석이 충격받으며 말했습니다. 강석은 이 아파트가 영자와 전 남편의 공동 명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이에요. 민호가 서류를 강석에게 내밀었습니다. 강석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은 아니지만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법률 서류를 많이 접해본 강석이었습니다. 서류를 읽어가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강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당신 죽기 전에 그런 유언장을 만들었는지. 영자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 법은 법이에요. 감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민호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방안이 갑자기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절망감에, 강석은 분노에,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찾은 행복인데. 영자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62세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어머니 행복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이분과 결혼하신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민호가 답했습니다. 젊은 양반 말을 함부로 하는군요. 강석이 분노가 차오르며 말했습니다. 강석 역시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견뎌왔습니다. 영자와 만나 다시 찾은 행복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함부로요? 저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민호가 도전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지금 어머니와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전화 내용을 들은 영자와 강석은 민호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친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이 집에서 나가실 건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을 건지. 민호야, 제발. 영자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시더니 재혼은 하시는군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민호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영자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2세에 다시 찾은 행복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석은 영자를 부축하며 위로했지만 그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실에서 영자가 침대에 앉아 결혼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의 상징이었던 사진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잠을 못 이루시는군요. 강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영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재혼을 결정한 것 때문에 강석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되죠. 강석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집도 당신 것이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었네요. 민호 말이 맞아요.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것조차 착각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석은 영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잖아요.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영자와 민호의 마지막 만남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영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어느 봄날 민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가 될 수진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교육열이 높은 집안 출신으로 영자의 소박한 생활 방식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영자 역시 수진의 까다로운 성격과 잦은 간섭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은 크고 작은 갈등을 반복했고 결국 영자는 결혼식 참석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민호가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 결혼식에 왜 안 오셨어요? 민호가 화가 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준비해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은 거 알잖아. 가서 분위기 망치는 것보다는 그게 이유가 돼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행복하면 됐지. 굳이 엄마가 가서 분위기 망칠 필요 있나? 영자가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사실 영자는 자신도 서운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수진과의 갈등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민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더 심해지셨어요. 민호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영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기적이라고? 영자가 반발했습니다. 항상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 민호가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너는 엄마 입장 생각해봤니? 혼자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영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 아들마저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혼자 사시는 거예요. 남 탓만 하시지 말고 자기 성격부터 고치세요. 민호의 말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영자가 충격받으며 말했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서로 머리 좀 식히자고요. 민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긴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영자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나?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수없이 자문해봤던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영자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여보, 그때 일은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느냐 하는 거죠. 강석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누르면서도
민호가 받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우리 좀 제대로 얘기해보자.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유 원장은 명확하고 법적으로도 유효해요. 민호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사이 얘기 말이야. 5년 동안 왜 이렇게 지내야 했는지 영자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오늘 오후 3시까지 결정하세요.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 결혼식에도 안 가고 너무 고집부렸어. 영자가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혹시 민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나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봐야 뭐가 달라져요? 민호가 잠시 침묵 후 말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 영자가 간절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가족이요?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 가족을 만드신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강석 씨는 좋은 분이지만. 영자가 말하려 했지만 민호가 끊어버렸습니다. 오후 3시에 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자는 절망에 빠졌지만 강석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변호사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강석은 회사 법무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법률 문제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유 원장이 있는데 뭘?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뭔가 이상한데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강석은 어제 본 유 원장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날짜와 내용, 그리고 민호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예정보다 일찍 온 것입니다. 영자와 강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와 함께 왔어요. 민호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뒤따라 40대 여성 변호사 김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김지연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김지연이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벌써 변호사까지 데리고 오셨군요. 강석이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예요. 민호가 답했습니다. 이것이 박정호 씨가 남기신 공정증서 유 원장입니다. 재혼 시 전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지연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김지연의 설명은 정확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남편이 쓴 게 맞나요? 영자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것이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지연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부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게. 강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강석의 질문에 김지연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중하게 결정하신 거예요. 민호가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도 어딘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자가 유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 날짜 이상해요. 영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남편이 병원에 있던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마지막 순간들은 생생히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건가요? 김지연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날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식도 없는 상태였고요. 영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말에 민호와 김지연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의료진 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강석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강석은 영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유언장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추후에 연락드릴게요. 김지연이 서둘러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무슨... 민호가 초조하게 말했지만 나중에 얘기해요. 김지연이 민호를 제지했습니다. 김지연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변호사와 민호가 서둘러 나간 후 영자와 강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이상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병원에 가서 당시 기록을 확인해 봅시다. 강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늦은 시간 민호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일이 꼬였어요.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네, 유언장 날짜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일이야. 하지만 만약 들킨다면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들키지 않게 하는 게 내 일이지. 벌써 포기할 거야?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책감과 절망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민호를 조종하고 있는 진짜 배우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와 강석은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영자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들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병원 의무기록과에서 중년의 여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박정호 환자분은 이 날짜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고요. 의사의 말에 영자의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그날 남편은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영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마지막 순간들은 생생히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유언장은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영자와 강석은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민호를 보자 영자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다녀오셨군요. 민호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왔어. 그리고 알았어.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도. 영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영자는 처음으로 민호에게 강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젊은 양반, 당신 아버지가 의식불명이었던 날에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거짓말했군요. 강석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강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민호의 태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민호가 얼굴이 빨갛게 되며 당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거짓 유언장으로 엄마를 속이려고. 영자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민호의 행동에 영자와 강석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 왜 그래? 영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강석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에게 빚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빚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빚? 얼마나? 영자가 충격받으며 물었습니다. 3억이에요. 사업 실패하고 보증도 서고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민호가 절망적으로 답했습니다. 3억이라는 거액에 영자와 강석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억? 민호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나빠졌다고 해도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민호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유언장을 만든 거군요. 강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강석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 대학 동기가 변호사인데 그 친구가 도와줬어요. 어머니가 재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너 정말 못된 놈이구나. 엄마 행복을 빼앗으려고 그런 짓을 했어? 영자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행복을 이용해서 돈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이번 달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민호가 절규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3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수진이 급하게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걱정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여기서 뭐해? 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며느리였지만 수진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아니라 수척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곧 민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보, 빨리 와야 해. 사채업자들이 또 왔어. 수진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사채업자? 영자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영자가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도 있었잖아. 영자가 서운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에게는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낸 사이인데
수진이 대신 답했습니다. 수진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야? 강석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절박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냥 갈게요. 이 집은 원래 어머니 것이니까 계속 사세요. 뭐라고? 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유언장은 가짜였으니까 이 집은 당연히 어머니 것이에요.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야, 잠깐. 영자가 민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3억이 얼마나 급한 거야?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갚지 못하면.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해져요. 수진이 대신 답했습니다. 영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에 처한 아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영자가 강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석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글쎄요. 잘못은 분명히 했지만 강석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누구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오늘 밤까지 답을 달라고 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상황이 더욱 급박해졌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도와줄게. 영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민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민호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3억을 어떻게 구하지? 바로 그때 강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석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족이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야죠. 하지만 이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호를 조종했던 진짜 배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며칠 후 영자와 강석이 3억을 마련해서 민호의 빚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화해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영자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 씨의 형 박정수입니다.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형님? 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동생이 제 얘기를 안 했나 보네요. 저희는 젊었을 때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요. 박정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영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실 민호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조카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박정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말했던 전화 상대가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혹시 민호한테 유언장 만들라고 한 분이세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걸 알고 계시는군요. 박정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영자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박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영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시한부 3개월 진단을 받았어요. 박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민호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영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만나자고 하려 했는데 민호가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했죠. 박정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언장까지? 영자가 계속 물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께 연락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5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제안한 거예요. 박정수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 동생과 재산 문제로 다퉜거든요. 그때의 일이 평생 후회가 되어서 민호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제 진짜 목적은 돈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민호가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이었죠. 저처럼 후회하며 살지 않게 하려고요. 영자는 박정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네, 유언장도 가짜로 만들었고 나중에는 들킬 수밖에 없도록 의도적으로 허점을 만들어 놨어요. 어머니가 의심하게 되고 결국 진실이 밝혀지게 했죠. 왜 그런 복잡한 방법을? 영자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께 직접 도움을 요청하면 어머니가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5년 동안 사이가 나빴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위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하면 더 확실하게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연출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호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민호는 끝까지 몰랐어요. 진짜로 어머니한테서 집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더 진실한 감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민호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박정수 아저씨가 와 계시네요. 민호가 인사했습니다. 민호야, 이분이 내 삼촌이야. 영자가 말했습니다. 삼촌?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너의 아버지 형이에요. 그리고 영자가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삼촌이 내게 할 말이 있대. 박정수가 일어나서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삼촌이야. 내 아버지 형. 박정수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한테서 형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크게 싸우고 연락을 끊었거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박정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촌이 많이 아프셔. 영자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너를 꼭 보고 싶어 하셨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유언장 일도 모두 너를 만나기 위한 방법이었어. 민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니야, 민호야. 삼촌이 미안해.
너를 힘들게 만들어서. 박정수가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삼촌은 내가 어머니와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네. 가족들이 모두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박정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장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민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재산으로 민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자와 강석은 여전히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호와 수진도 자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영자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구나. 돈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 소중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5년이나 시간을 낭비했네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석도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좋은 가족을 얻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자. 영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정수 삼촌이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작은 오해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이해와 용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존심과 오해 때문에 소중한 가족과 멀어지지 마세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감동적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